지금까지 전체 메르스 확진자 수는 64명,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잇따라 메르스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메르스 사태와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현장 연결도 했었는데 여야 대표 등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 4+4 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좀 너무 굼뜬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도 있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정치권 말씀이죠. 지금 주위에서 경계로 수준을 높여라, 정보 공개라. 그다음에 이제 이 격리자에 대해서 지자체 등이나 병원에 지원을 해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것 같고요. 또 비공개로는 모인 김에 국회법 개정안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메르스 부분에서 사실 정부가 초기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게 사스 때는 한 명도 없었다. 자, 사스 때는 정부가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스라는 부분이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무슨 차단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사스 환자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사스는 지금 수준으로 위험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신종플루 때 2009년에서 10년 260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일 수 있죠. 대유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0.07%였습니다. 근데 독감의 사망률이 0.1%예요. 그러니까 계절 독감보다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메르스라는 부분이 2012년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발견돼 가지고 낙타 등을 숙주로 해서 이제 번지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백신이나 이 병의 정확한 어떤 이 감염 경로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역학적으로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약간 소홀한 이런 행태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근데 한국이 여태까지 사스나 신종플루나 이럴 이전에 이런 식으로 감염 경로 병원부터 초기 감염 경로 병원부터 해서 차단해서 막아간 전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겪지 못한 일을 겪다 보니까요. 한국이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이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료들이 관료적으로 굉장히 움직이면서 38도에서 0.1도만 모자라도 환자를 집으로 돌리보낸 애가 지금 몇 개 있었다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들이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이런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쌓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은 촉구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가닥이 잡혀서 주요 병원들이 파악이 되었고 그 병원에서 감염 통로로 1, 2, 3차 감염자들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그냥 격리하는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자꾸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제 늦었죠. 실제로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와 당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하면서 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고요. 야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박원순 마케팅 효과에만 그냥 주력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늦었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도 저렇게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현 정부가 이 메르스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미약하고 무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중요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범정부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데 당초 이제 10시였는데 좀 연기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이 좀 미숙했다라는 질타들도 있고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오늘 아마 최경환 총리 대행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서 하려고 한 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저께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정부가 안 하고 있다. 특정 병원, 특정 의사를 언급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성남시장, 부천시장 예. 등이 자기 지역에 누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 집의 자녀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서 가족들을 차단하고 있다. 네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 지자체들이 개별 정보 공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 야권 지자체 단체장입니다. 근데 이제 박 시장의 부분에서 이제 뭐 다 공개됐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은 네.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이라는 부분을 사실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 부분을 둘러싸고 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또 그 병원 측과 해당 의사와 박원순 시장 간의 어떤 논란이 정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정부가 A병원, 뭐 D병원, E병원, F병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네.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국에서 최고가는 그 이 그룹에 병원이 소속되다 보니까 네. 그 병원을 마치 이 보도를 않도록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이면에 숨긴 의도죠. 박 시장의 기자회견도 저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 그룹의 병원이었고 그 병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당 환자의 그 모든 통로와 감염 경로 또 감염 병원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것은 했을 때 옳은 방법도 있고 또 했을 때 인권이 침해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홍콩 같은 경우에 쌌을 때 그 환자가 사는 아파트 몇 동 몇 호도 다 이야기했다고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라는 정도로 제기를 하고 그것이 그냥 사회적 이슈화 되도록 던지면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갖고 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이념적이거나 계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자극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제기로 그치는 수준이 적합할 것 같고요. 이제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있을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 확진 환자가 났다라는 게 25월 20일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7일 정도 된 건데 그 당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그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메르스로 추정되는 환자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동을 그 환자가 갔다 왔지만 사우디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사실상 하루 반의 역학조사가 늦어졌어요. 네. 만약에 이거 지금까지 WHO에서 나온 얘기는 이 메르스라는 라는 부분이 병원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만 잘 차단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환자만 초동 대처만 잘했어도 네. 지금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까지는 전국에 1000개의 학교가 휴업하는 국민들이 불안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겁니다. 첫 번째 그게 굉장히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택성모병원이었어요. 네. 평택성모병원만 제대로 막았다면은 거기서 완전히 그 예상 감염자라든가 예를 들면 뭐 감염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격리하고 정부와 경기도지사 뭐 남경필지사는 나중에 여기서 정부하고 협력하나 그랬다 그러면 실제로 평택시장과 남지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다 박 시장처럼 평택성모병원에서 막았다면 지금까지 또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이게 이제 3차는 삼성서울병원입니다. 네. 예. 삼성서울병원을 빨리 막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감염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이건 전국으로 번지는 굉장히 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최경환 총리 대행이 네. 전국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면 각 도지사와 각 시도와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발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뭐 병원 가고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어디 병원 가서 뭐 화면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관계자들이, 관계 부처, 관계 실무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수기와 대책과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해나갈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빨리 보여줘야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보 공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A병원부터 E, F병원까지 있던데 그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정부가 A병원, E병원, F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거는 병원 이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와 정부 간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협조 관계,
이런 틀은 아마 정부가 오늘 10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더 수기를 해서 네. 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 4+4 회담하는 내용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같은 시간에 해서 또 발표한다고 기자회견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저는 뭐 의문입니다. 네.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각에서는 공포심만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예. 4+4를 하고요.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가 2일날 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얘기는 이게 괴담 얘기를 하다가 급급 기구를 해서 하여튼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오늘 최경환 총리 대행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합대책임 만들고 박원순 효과 아닙니까? 만약 박원순 시장이 그날 밤에 그렇게 그 문제를 짚고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면서 전쟁 아닌 전쟁이다. 시민의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 순방도 안 하겠다.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됐을까요?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느릿느릿 갔을 것이고요. 또 정치권은 정쟁 속에 저는 묻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번에 대처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박 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특히 청와대나 여당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할 일이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박 시장이 무슨 불안을 증폭시켰습니까? 접촉 가능성이 있는 1,565명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명단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불안을 증폭시켰나요? 저는 증폭시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효과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오후에 아마 이제 보건복지 장관하고 대전시장, 또 서울시장, 또 경기도지사 네 사람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고무적인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중앙정부하에 중심하에 시도지사, 관계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협력적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는 거. 아마 저는 박 시장의 역할도 거기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이 하겠지만은 중앙정부를 자꾸만 자극시키고 견인해내고 하면서 정부가 무능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자극을 주면서 함께 끌고 나가는 역할. 저는 이번에서 서울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전쟁 중에는요, 자기 진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메르스하고 전쟁입니다. 언론이 박 시장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10개 면식하고 그 방송들이 하루 종일 메르스 해왔습니다. 지난주일 내내요.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그 병원 정보와 의사 정보와 접촉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박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그런 어떤 정보가 예를 들어서 관료들에 의해서 약간 감추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보다 원활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들이 항상 이 과유불급이라고요. 적정하게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또 하고 빠지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메르스와 전쟁에 나서고 있는 방역 당국들을 갖다 혼돈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정치인이 자꾸 저렇게 회의 열고 병원에 방문해서 또 대통령을 굳이 병문까지 가라고 언론들이 사설에 때리고 이런 행태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미국이 작년에 에볼라 했을 때도 미국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미국의 전염병관리센터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자, 메르스 우리 역대 겪어보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기록들이 별로 없는 병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신종플루하고 사스하고 비교하는데 신종플루나 사스는 계절 독감 수준에 불과한 거고 메르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겪을 때 예를 들어서 메르스에 대해서 어떤 병원 응급실에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는 병원이 한국에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메르스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초반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 제기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 최초로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병원을 차단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치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조건 옳지 않다고. 메르스는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건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과잉 대응이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대응을 해서 네.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전염병 걸리면 국민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요. 항생제도 없고 암컷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저는 오히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정보를 빨리 공유해서 서울시가 대처해 나가야 됐어야 되는 것이 들고 이것은 뭐 서울시장이라는 건 행정부의 수장,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박이라든가 논박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 뭐 안 하겠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무능을 정치적으로 공박해서 그 무능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결과적인 얘기도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라고 했으니까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네. 네. 자고 나면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의 좀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